예, 여러분. 반가.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지 썰 주제는, 고전역학의 보존법칙입니다. 고전역학의 대표적인 보존법칙들이 몇 개 있어요. 당연히 물리학 분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에터의 정리. 이게 뭐냐면 아말리 에미 노에터라는 그 당시로서는 드문 여성 수학자예요. 자, 이분이 이제 발표한 그 노에터의 정리라고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 어떤 대칭성이 있다. 뭐 쉽게 말해서 뭐 좌우대칭, 상하대칭 그런 식으로 대칭성이 있으면은 그에 따라 보존되는 물리량이 있다. 반대로 이제 보존되는 물리량이 있으면은 대칭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대칭성과 그 보존되는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가 그 노에터의 정리예요. 좀 수학적인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먼저 그 시간 이동에 대한 대칭성. 그러니까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떤 실험을 오늘 하든 뭐 내일 하든 결과는 같을 것이다. 예,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이동의 대칭성. 그러니까 실험을 뭐 서울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결과는 같을 것이다. 그게 바로 선운동량 보존법칙. 그 다음에 그 회전 이동에 대한 대칭성. 뭐 이를테면은 뭐 북쪽 방향에서 실험을 하나 남쪽 방향에서 실험을 하나 같을 것이다. 가운동량 보존법칙. 자, 이 세 가지가 고전역학의 보존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보존법칙. 이제 에너지가 그 여러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죠.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인데, 뭐 요즘은 석탄 말고도 뭐 석유, 뭐 LNG, 액화 천연가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용을 하죠.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에서 태워가지고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 요즘은 터빈이라고 안 하고 터바인이라고 하죠. 터바인을 돌려서, 그래서 그 석탄이나 석유나 LNG가 갖고 있던 그 화학 에너지가 그 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결국에는 그 송전선을 따라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이게 화력 발전소. 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그 우라늄의 핵 에너지를, 그래서 경락 건물 안에 원자로가 들어있죠. 그래서 원자로에는 뭐 우라늄 연료봉, 그다음에 뭐 제어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일명 뭐 핵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이게 물을 끓여서 이제 증기를 발생시키죠. 그래가지고 역시 터바인을 돌려요. 그러니까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게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것이 원자력 발전소. 자, 다음은 수력 발전소. 예, 뭐 얘는 이런 물의 높이,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송전선을 타고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예. 요즘은 이제 이런 뭐 수력 발전도 포함되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뭐 태양 뭐 광발전, 그다음에 풍력 발전,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조력 발전, 그다음에 지열 발전, 그리고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해가지고 그걸 연료로 한 발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가 있죠. 그래서 형태는 바뀌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 예,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선운동량 보존 법칙. 그러니까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처음 선운동량, 줄여서 그냥 운동량. 그 다음에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거, 요거의 나중 운동량. 그래서 둘이 같다. 예, 선운동량 보존 법칙. 근데 이제 이렇게 주로 충돌 현상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탄성 충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운동량도 보존되지만 두 번째 운동 에너지도 보존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지수가 V1F하고 V2F, 그러니까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가 이제 미지수인데, 이거를 풀어보면은 복잡해요. 그래서 V1F가 M1 더하기 M2분의 M1 빼기 M2 V1I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2 V2I 이렇게 돼요. 겁나 복잡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암기해라 라고 말하기 참 곤란하고, 그렇다고 암기하지 말라고 하기도 곤란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아무튼 외우면 또 그만큼의 이제 뭐 효과는 있겠죠. 예, 여기서 이제 외우는데도 이제 요령이 필요한데, 아래 첨자 2라고 2를 교환을 해줘요. 그러면은 V2F는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V1I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2 빼기 M1 V2I. 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탄성 충돌에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운동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고요. 이건 1차원이고, 자, 다음은 이제 2차원 충돌. 그럼 이 경우에 일단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먼저 써요. 근데 미지수가 이게 몇 개냐면은 V1F, V2F, 그 다음에 요 방향 세타 파일 미지수가 4개나 돼요. 그러니까 선운동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이용해도 미지수 4개인데 꼴랑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을 또 하나 추가해요. 뭐냐면은
M1하고 M2가 같다고 하자. 그래도 미지수가 3개까지밖에 커버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당구가 어려운 운동이에요. 그래서 당구 1등하고 그러면 막 세계 1위하고 하면은 돈 억수로 벌죠. 뭐 암튼 그런데 이걸 해보면은 세타하고 파이를 더한 게 90도다. 그러니까 요각이 90도라고. 이런 그나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제 충돌 현상의 유용한 내용인데, 요런 거 있죠. 뭐 회사 좀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 책상에 보면은 이렇게 한 개 딱 해서 똑 따라락 해가지고 맨 끝에 한 개만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1차원 탄성 충돌에서 질량이 다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속도가 교환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멈추고 얘는 1번 물체하고 같은 속도로 움직이죠. 그래서 1차원 탄성 충돌에서 질량이 같으면은 속도가 교환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 1차원 탄성 충돌에서 M2가 겁나 무거워요. 그쵸? 코끼리하고 장난감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충돌했다. 그럼 코끼리는 뭐가 부딪혔냐? 별 느낌도 없겠죠. 계속 정지해 있고, 이 장난감 자동차는 원래 왔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거의 같은 속력으로 튕겨 나가게 돼요. 코끼리는 거의 제자리에 있고. 자, 이번에는 역시 1차원 탄성 충돌. 그런데 M1이 무지 무거운 경우, 그래서 이제 대형 트럭이 있고 톰슨 가젤이 정지해 있는데, 예를 들어 대형 트럭이 시속 100km로 가요. 그러면 톰슨 가젤이 부딪히면은 트럭의 속력의 거의 2배. 그러니까 거의 시속 200km로 튕겨나가요. 그래서 톰슨 가젤이 죽어요. 자, 이번에는 트럭은 똑같고 치타는 엄청 빨리 달리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트럭을 향해서 뛰어가요. 그러면 치타가 멈춰 있었으면은 시속 200km로 튕겨나갔을 텐데 시속 100km로 덤볐기 때문에 시속 300km로 튕겨나가요. 그래서 치타가 죽어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슬링샷 효과라고 하는데, 선운량 보존 법칙이 얘입니다. 아이고, 얘 많다. 자, 이렇게 농구공하고 탁구공하고 이렇게 약간 차이를 두고 떨어뜨리면은 먼저 농구공이 바닥에 부딪히고 튕기 올라오겠죠. 그러면 아직 간발의 차이로 차이로 낙하하던 탁구공이 아니네, 테니스공이 튕겨 올라가겠죠. 이때 튕겨 올라가는 속력이 거의 낙하하는 속력의 거의 3배. 그래서 만일 여기 높이 H에서 났다면은 테니스공이 올라가는 높이는 거의 9배가 돼요. 자, 슬링샷 효과.
이게 우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우주 탐사선이 목성 주변으로 거의 충돌하듯이 이렇게 되면은 목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공전 속력이 거의 초속 13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우주 탐사선이 그 목성에 충돌하지 않고 돌아 나올 때 속력이 최대 그 목성의 공전 속력의 2배만큼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꽁으로 초속 26km만큼 더 증가하는 거죠. 뭐 정확히는 꽁이 아니고 우주 탐사선과 그 목성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중력 도약, 일명 플라이바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이저 1호라든가 보이저 2호라든가 얘네가 태양계 외곽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게 모두 다 선운동량 보존 법칙의 예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보존 법칙, 가군동량 보존 법칙. 예, 얘가 바로 그 피겨 스케이팅. 그래서 보면은 그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그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회전을 하죠. 그러면 더욱더 빠르게 회전을 해요. 뭐 이렇게 빨리 회전하라고 뭐 이렇게 그 용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 회전 관성이 작아지면서 각속도가 커져요. 가공동량 보존 법칙이 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다이빙 선수들, 예, 몸을 이렇게 움츠리죠. 유연성이 엄청 좋아요. 뭐 빡세면 완전 뻣뻣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몸을 이렇게 움츠리면은 그 회전 관성이 작아져요. 그러면 각속도가 커져서 그 공중에서 휘리릭 그 회전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입수하기 전에는 이제 몸을 쫙 바르게 펴가지고 입수해야죠. 가운데는 보존 법칙. 자, 다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회전 의자 위에 앉아 있는데 회전 바퀴를 들고 있어요. 이 바퀴가 이렇게 회전하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위로 치켜 세웠어요. 자, 위로 치켜 세우면은 그 가운동량의 일부가 그 위쪽 방향이 돼요. 근데 원래 위쪽 방향은 가운동량이 없었잖아요. 0이었죠. 그러니까 아래쪽 방향에 가운동량 성분이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상쇄시켜서 0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은 회전 바퀴는 돌고 그 다음에 요 회전 의자에서 사람이 뱅글뱅글 돌게 돼요. 자, 이런 게 가운동량 보존 법칙 예고. 하나만 더. 역시 우주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중성자별, 큰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그 남은 잔해죠. 근데 뭐 큰 별, 걔도 자전을 했겠죠. 뭐 예를 들어 태양 같은 경우에는 뭐 위도마다 다르지만 약 30일에 한 번 정도 그 자전을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근데 그게 바로 중성자별이 되면서 되게 사이즈가 확 줄었죠. 예. 회전 관성이 줄었어요. 그래서 각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뭐 자전 주기가 한 10ms에서 10초. 그러니까 10ms, 0.01초에서 10초.
그래서 이제 등대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일명 펄사라고 하죠. 예, 이것도 가군동량 보존 법칙의 예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 고전역학의 대표적인 그 보존 법칙 알아봤어요. 빠박쌤의 문화생지썰, 고전역학의 물리법칙 썰을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롱빠롱.